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동경이고요. 오늘은 늘 함께 하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각했습니다. 예, 누군지 아마 다들 아시라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지각하고 있어요. 아직 안 온 상태인데 이따가 들어오면 투입하는 걸로 하고요. 두 분 진성준 의원 또 손혜원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목소리가 잠기셨네요. 오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의정보고회를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의정보고서를 들고 지역구에 있는 이 상가들을 다 방문해가지고 의정보고서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많은 의정보고 할 수 있는 날을 다 놔두고 마지막 날 딱 한 번 했어요. 방금 바빠서 예. 당일 때문에 네. 그랬는데 지역구 활동을 그렇게 해도 당선이 될까요? 글쎄 제가 그래서 참 걱정이 큰데 다행하게도 SNS 상에서 팬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성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시피 사찰하다시피 막 이렇게 하시는지 어디서 났는지 뭐 옛날 어렸을 때 사진서부터 최근에 일그러진 사진까지 막 해가지고 막 트위터에 차고 넘쳐요. 어떤 분들은 내 타임라인이 온통 진성준 의원 사진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래서 트위터 친구를 절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범이 어둠의 핫준입니다. 제가 이제 뜨거운 정치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핫준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닉네임을 어둠의 핫준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가령 문재인 대표에게 뭐 귓속말로 뭐 이렇게 보고 드리는 장면을 갖고서 뭐 대표님 금괴 하나 주실 거죠? 뭐 이렇게 묻고 있는 진성준 의원 뭐 이렇게 여자일까 그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안 밝혀. 그리고 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자기가 받은 금괴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제가 보기에는 스토커 같은데. 아니, 저도 많이 봤어. 이제 그 진성준 응원 계정이라고 다루셨더라고 앞에. 네, 응원 네. 계정 달아서 열심히 멘션하고 또 리트윗도 하고. 네. 그렇게 팬이 급삭스럽게 증가한 원인은 뭘까요? 그 호위무사로 조선일보가 낙인 찍으면서부터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영향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원 계정을 운영하는 핫준이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진성준 의원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네. 우리 저 진짜가 나타났다 영상을 다 보고 재미있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만 20초 간격으로 다 편집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네. 네. 만나보지 못하셨어요? 네, 직접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벌써 훌륭한 정치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팬덤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죄송합니다만 네. 혹시 시즌 2부터 그런 바람이 시작된 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내 덕이다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 진성준 의원님이 시즌 2에서 자리가 굉장히 빛이 나요. 시즌 1에서는 진선미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이 특히나 진성준 의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정청래 의원님 옆에서 아주 빛이 나요. 그래요. 중심을 잡고 있는 그것이 아주 빛이 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이 시즌 2에서의 벼랑간 돋보이기 시작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니 인물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인물이 국회의원하기 가까운 인물이에요. 진짜 나타 시즌2 회의할 때 진성준 잘라야 된다 그렇게 건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래요? 한 명은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 그 모든 분 또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하고 뭐 통과 제리 같다. 네, 그거 맞아요. 재밌다. 맞습니다. 케미가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균형감이 아주 좋아요 두 분의. 네,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탈당이 어떤 시끄럽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새로운 인재가 속속 정말 젊은 피,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피가 속속 수혈이 돼가지고 그 다른 정당에서 지금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따라하려고 그러다 헛발질하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도 그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오신 인재를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세금 도둑 저격수
국가재정 전문가 김정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완전 박수. 오늘 영입이 되셨는데 오늘 나오시네. 아 우리 오늘 지각하신 분한테 낚여가지고 지금. 잘하셨어요. 이렇게 뜨거워야 돼요. 그래. 예. 오늘 입당식을 가지신 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입당식 가졌는데 오늘 입당식을 가지면서 또 눈물을 또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어요? 그 우는데 뭐 원인이 있나요? 아니 그냥 그래도 나는 거죠. 뭐. 작전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작정은 안 하셨죠, 당연히. 그렇죠. 작전한다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유상무는 흘리더라고. 근데 어제 본 영상도 참 감동이었는데 오늘 건 제가 교수님 거 못 봤는데 이게 울컥하는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럼요. 그 이분이 근데 사실 오면서 참 어려운 선택인데 험지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가면 험지 가겠다. 이게 지금 간다고 하신 곳이 이제 강원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원, 화천, 하천, 양구, 인제. 양구, 인제. 더불어민주당의 최약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그런 곳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친의 영향이 컸겠죠. 그 지역에 가겠다고 하신 게. 뭐 영향이 있었습니다. 크다기보다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친이 지금 민주당 고문이신 예. 김철배 예. 선생인데 이분이 4번 출마하셨습니까? 이 지역에서? 5번 출마. 5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5번 출마하셔서 5번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4번 출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보궐선거 한번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떨어진 거로 보궐선거는 떨어졌다고 안 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원래 젊어서부터 정치하셨습니다. 정당인. 예, 정당.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부터 민주당 처음 생길 때부터 네. 네. 정치를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5.16 군사정권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전국 지명수배를 당하셨는데 원래 충청도 분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피난을 숨어서 한 게 이제 철원입니다. 그래서 철원을 왜 오셨냐면 당시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원에 정착하게 됐고요.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아버님께서 내가 다는 못 보고요. 예. 13대, 14대, 15대 선거 결과를 봤는데 예. 그냥 지신 게 아니고 예. 엄청나게 깨지셨더군요. 만빵으로 깼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민주당의 최약체 지역이라는 강원도에 어떤 이 민주의 정신을 심고 싶으셔서 그러셨나요? 제가 뭐 아버님하고 생활하면서 들은 바로는 좀 제안도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걸 서울로 좀 와달라. 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네. 당신의 고향은 충청도인데 자기가 여기에 뼈가 묻힐 곳이 여기가 진짜 자기의 고향인데 여기서 이 고향을 제대로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보고 싶다. 국민의 희망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계속 못 받는 거는 국민한테 자기가 계속 버림받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마음을 못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얻고 싶다. 그런 또 자책감 내지는 희망을 계속 두 개를 갖고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정치권에 들어간다고 하실 때 상당히 반대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맨 처음엔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신과 똑같이 네. 뭔가 좀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지역이라는 네.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또 강원도야. 험지 중에서도 상험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실 저는 험지라기보다는 뭐 사지 같은 사지. 예. 그렇지, 사지지 사지. 네. 예. 예.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수하게 야당 출신으로 해서 바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없으신 거 없어요.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용삼 이용삼이요. 고인 되신 이용삼 의원 계시는데 그분은 본래 신한국당으로 네, 네. 하셔서 물론 했다가 우리 민주통합당으로 오셔서 예, 이제 예, 나중에 이리 왔죠. 뭐 족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처음부터 이제 야당으로 출마해서 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다. 근데 네, 아버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네.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어? 그리고 유학까지 하고 공부 못했습니다. 뭐 못하고서는 어떻게 서울대 이렇게 상대에 그래. 들어가. 서울대 브리스톨 대학에서도 네? 아, 서울상대 브리스톨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상대가 그래요? 쉽게 아무나 서울대 들어가는 거나 아니잖아요. 공부 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무소에 들어갔잖아요. 서울대랑 또 서울상대 네. 근데 네. 그렇게 해서 행정고시까지 패스하시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 뒤를 따라 그걸 하겠다고 아, 하시니 아버지께서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특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이라면 내 한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 그거보다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당신이 바보라는 소리 듣고 거기서 빨갱이라는 말씀 듣고 저는 어렸을 때 빨갱이 아들이라는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네. 그 아들이 다시 빨갱이가 돼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좀 말씀드려서 이제 설득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왕 할 거면 소위 말하는 사실 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신당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서 좀 갈등을 사실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이 기왕 할 거면 나무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그 가지를 칠 게 아니라 뿌리를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좋은 말씀이시네. 예. 예. 그 말씀을 그렇다면 드려서 예. 제가 보니까 네. 그러면 저쪽 땅에서도 오퍼를 받으셨네. 아 그건 비밀입니다. 지금 금방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인재기 때문에 네. 인재기 때문에 틀림없이 러브콜이 있었을 제가 보면 거예요. 분명히 있으셨는데 지금 예.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셔도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마 그렇지. 오늘 입당 그 시기에서 눈물 흘리신 거 아마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렇지, 눈물 흘리신 것 당연하지, 같아요. 예. 당연하지. 그게 근데 아버님의 아까 한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했는데 한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아버님 개인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렇죠. 예. 이 나라 역사의 문제고 정치 역사의 문제고 저희 지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한이라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아버님 개인의 한이 네, 아니라 개인의 한이 아니에요. 예. 저희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네, 전 참 그런 훌륭하신 희망이 게 좀 너무 꺾인 훌륭하신 거여서, 게 예. 이렇게 자기가 성공을 했고 네. 안정된 직업을 얻었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걸 하시겠다고 딱 결심을 하신 게 참 너무 저는 아주 놀랍고 존경스러워요. 네. 말씀 도중에 정청래 의원 지각해서 등장했습니다. 우리끼리 좋았는데. 네, 우리끼리 참 분위기 좋았는데. 아,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지각인 저. 좋았는데. 어머. 근데 저는 앞으로 그 남자들이 눈물 많은 남자들이 많아. 근데 제가 그래요? 최근에 만난 가장 눈물 많은 남자 이 인간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우 눈물이 너무 잘 흘러요. 문재인 대표도 눈물이 많으시죠. 남자가 그 나이가 되면 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울 뭐 때. 나이 때문이에요. 나이 아는 사람 때문에. 무슨 와락 어디 갔을 때도 눈물을 와락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왜요? 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요. 저도 이제 지나면서 맨날 울잖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 뭐 하고 울어요, 요즘은. 네. 근데 김정우 교수 뭐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뭐 잘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 하고 지금. 아주 있어요. 잘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만 내가 없어도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정책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낚아놓고 혼자 늦게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스케줄이 워낙 바빠요. 이분들은 좀 한가해. 자, 소년님 하실 말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잖아. 이 때문에 끝난 거지. 아니 그게 그리고 참 얘 뭐 대단한 이렇게 거. 방송에서 좀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적이 얘 많아요. 때문에. 네. 얘 언제 그랬어 제가. 근데 누가 그러더라. 네. 그 얘기 잠깐만 하고 하세요. 요새 안 그랬는데요. 진성준 의원님 정청래 최고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왜 팟캐스트에서 반말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반말할 수 있는 처지예요. 반말한 적 없는데? 어디 누구한테 시키셨어? 진성준이가 자꾸 말 까는데 말이야. 그거 좀 한번 좀 질르라고. 진성준 의원은 저한테 반말한 적이 없어요. 네. 밤이니까 반말하는 거지. 낮에는 못해요. 저는 요새 반말 안 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래서 지적받으면 우린 바로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신 것이 참 감동이었고 정말 어떻게 저희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울 수가 있을까? 아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하시는 말씀 보니까 그 고향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태어나기를 그럼 천안에서 태어나셨고 예, 예. 그 학창 시절도 어떻게 천안에서 예, 보내셨습니까? 태어나서 초중고 거기서 맞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삼수하셨죠. 예, 천원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아버님이 5번. 그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더 애정이 갈 거야. 여기까지 다 했어. 더 애정이 갈 거야.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사실 저는 뭐 김정우 교수가 우리 당 입당한다고 했을 때 누구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이. 간략한 프로필이라도 우리 저 진성준 의원님께서 네.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뭐.
자세한 것은 아니고 네네. 그냥 저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도인데 1968년 강원도 철원 출생입니다. 6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죠. 강자고. 저보다는 3살 아래군요. 살 야,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현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행정학 과장 학과장이십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 96년도에 행정고시 합격을 행정고시.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석사 학위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했어요. 아, 서울대 네. 행정대학원에서 네. 석사를 하셨군요. 네. 그러고서 뭐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또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뭐 이렇게 정부의 핵심 요직들만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던 곳이 나라의 금고를 지키는 국고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계약제도과장으로 계시다가 옷을 벗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표를 쓰신 사표를 거죠. 예, 쓰시고 그렇습니다. 학교로 이제. 학교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 같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잖아요. 그때 네. 다 와 있었대요. 국회에. 네. 그러면서 정청래의 놀라운 의정활동에 본인이 혀를 내둘렀다고. 아유, 이 와중에 또. 그 말 아까 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 계속 출입을 하셨더라고. 네, 네. 그 기재부 직원으로서. 그럼 국회의원으로서는 다 수업이 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다 이미 다 수립돼 돼 있는 있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부 장관 차관 얘기했더니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재부 차관했던 분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아주 유능한 네. 직원이었다고. 그래서 호박이 덩굴째 아, 굴러들었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호박이 지금 우리도 강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첫 번째고요. 방점이 호박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덩쿨이에요, 덩쿨이야. 그 기재부 차관했던 분이 진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프로필만 봤을 때는 경제 전문가, 뭐 행정 전문가, 두 개는 좀 다른데 조세 전문가. 공부는 경제를 하셨는데 행정고시를 보셔서 행정이 전공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입당의 변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재정 활동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그 돈을 나라에서 돈을 쓰는데 그 시스템이 국회에서 이제 예산을 통과해 주면 정부에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 감시할 때. 네. 근데 그 쓰는 과정이 지금 대개는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통제를 가하자. 통제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거기서 부패라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수지 계속 적자나고 한다든지 국가 채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매년 회기가 끝나고 나서나 사후적으로 맞습니다. 보고 네. 그거를 다다음 연도 이제 예산 발표장에 반영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재정 전 과정에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통제를 좀 가하자. 그러니까 이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서 입법부 들어가서 견제를 해야 된다 행정부를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럼 그동안은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거 잘 못했습니까? 잘했죠. 잘했는데 네. 더 전문가를 모셔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김 교수 모셔와서 우리 당의 취약점 이게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취약점이었다면.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오래 계셨고 유능한 기재부 그 관료 출신이니까 예를 들면 그 예산 심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끝까지 가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단계의 관문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예산의 심의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공부를 시켜주기는 해요. 네. 근데 저도 가서 이제 공부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김정우 교수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좀 공부시켜 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뭐 이렇게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질문한다거나 그래서 정말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사후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또 회계감사제도, 일상적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제도와 법을 확립하는데 식견을 갖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뭐 예결위 상설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결위 상설화가 되면 아무래도 1년 360일 감시 체계를 가동할 수 있으니까 좋은 대안이라고는 봐요. 네. 근데 뭐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야당일 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네. 여당 되면 어떻게 하죠? 여당 되면 우리 김 교수님을 어디다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기재부에 다시 배치해야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지금 이거 메가 매직 시작이야. 메가 매직. 하여튼 뭐 그건 저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뭐 섀도우 캐비넷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미리 딱 할 수 있는 거지. 네? 내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심사숙고해서 제가 왜 결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얘기를 안 했지? 아니, 다른 우리가 사람들은 다 여당이 단번에 돼도 했었는데.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께서 대통령이 되실 건 아니니까 인사권자가 아니죠.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남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제 막 팔고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위원이 뭐 대통령의 지름길인 것처럼. 나중에 그러다 되면 진짜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바로 아웃이야. 그때는 우리는 손학규 대표 있는데 글 보낼 거야. 고향으로. 반내파의 수괴가 되지. 반내파. 반대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가 보조금의 한 해 누수 금액이 1조 원이라는데 이건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조가 아니고 주장하기로는 4조 6천억. 4조? 그거는 뭐 이거 정확한 건 잘 모르죠. 다 다릅니까 이게? 네, 자료마다? 다른데 지금 엊그저께 또 발표를 하시 한 4천억 지금 이거 범법 행위로 인한 게 한 4천억 된다고 제가 범법이라 하면 뭘 뜻하죠?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누수 낭비사라든지 제대로 쓰지 않고 네, 그런 것까지 위법한 쓰면 것들을 일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범법 행위로만 뭐 뇌물 받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 쓰? 아니죠. 그러면 딴 데다 쓰는 그러니까 거지. 딴 데를 쓰기도 하고요. 허위로 이제 그렇죠. 횡령. 네, 맞습니다. 횡령이나 지금 배임에 해당하는 그런 배임 거지. 횡령. 그러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요. 그 소방 고위 간부 3명이 옷을 벗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 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명이 지금 그 기소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2가지 분야를 한번 파봤어요. 소방 특수차. 네. 근데 이제 국내산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괜히 뭐 독일제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2배로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억이면 살 걸 가지고 2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잡았고 또 하나는 소방 옷 있잖아요. 소방관 옷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복인데 소방관들이 원하지 않아요. 너무 땀이 차가지고 그거는 소방관들의 소원이야. 근데 그걸 막 제작을 해. 그리고 뿌려. 그러니까 안 입어. 이게 예산 낭비. 이건 이제 범법 행위는 아닐지라도. 또 하나는 포켓 있잖아요. 단추 뭐 이런 걸 새로 좀 옆으로 옮겨 달고 포켓 있잖아요. 이걸 1cm 안으로 당겼다 했다가 밖으로 밀어서 했다가 이러면서 예산 이게 50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는 범법은 아니지만 완전히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그래서 몇백억을 절약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안전 장관이 이건 안 하겠다. 이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우리는 제고하겠다. 그래서 몇백억이 이제 절약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부처별로 이런 예산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낭비성 예산. 그걸 어떻게 예방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우리 진성준 국방에 계시지만 방산부터 해서 뭐 줄줄이 새지 않는 곳이었군요. 돈이 국민의 그렇죠. 세금이. 뭐 우리 국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저기는 진짜 큰 덩어리죠. 네. 예. 소방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방산. 일단 뭐 FA 뭐 이런 게 다 뭐 그 낭비성 사자성어에서 예산이고. 방산 뒤에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리. 비리. 바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 방산 뒤에. 1년 국방 예산이 34조, 36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정부 예산의 10%를 쓰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막 보통 국방부의 사업 하나들은 막 수백억, 막 수천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억, 2억, 뭐 10억 막 이런 것은 눈에 들어있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미국에서 그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네네. 가장 이 실력을 발휘하는 데가 바로 그 방산이죠. 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산. 예. 그럼 교수님 방산이잖아요. 이런 줄줄 새는 거 이 시스템이나 뭐 제도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공무원으로 쭉 재직하면서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부 부처가 아시겠지만 각 부처가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민주주의 차원에서 국회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불법 집행하고 낭비하는 거를 감시해야 받아야 할 사람이 정부거든요. 근데 그걸 감시 받아야 될 때에다 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네, 스스로 감시. 자기 감찰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예산을 줄이고 그랬으면 포상금도 받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덮는 수단으로도 혹시 악용될 수도 있겠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식구 국회로. 감싸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 식구 감싸기. 저는 교수님 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그 험지로 가시면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요. 언제까지 3번, 4번 계속 도전하시려고 이제 젊은 나이에 나오신 거 아닌가. 아직 좀 뭐 젊다고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되세요. 근데 어떤 생각 갖고 나오셨습니까? 우선은 아까 저 입당의 말씀에서 좀 드렸는데 우선 거기가 너무 지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물론 이제 83년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하겠다고 서점에 가서 수학 정석을 좀 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 수학 정석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는 그것도 그냥 교육 시설이 너무 없어서 학교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울이나 춘천으로 갑니다. 중3 때 또 서울이나 춘천 의정부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수학 정석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수학 정석을 달라고 그러니까 없어. 수학 정석이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그래서 정석 해법을 샀습니까? 해법은 더물 없죠. 전문 용어 나오시네요. 그만큼 이제 열악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발전시키고 그러고 싶습니다. 경제적 사정도 지역 경제도 안 좋을 교육적인 때. 환경을. 지역 경제도 안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지역구가 소위 말하는 병합 대상입니다. 인구가 모자라서.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지금은 선거구가 병합 대상이지만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강원도 전체 인구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그 각 군 지자체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10년, 20년 간다면. 그리고 지금 좀 그나마 나아져서 길은 좀 뚫렸어요. 예전에 길도 없었는데요. 네. 길이 뚫리면 뭐합니까? 그게 외지 사람들이 오는 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길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하고 거기에 사람 살맛이 나게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이 시대 참 점수린 우리 정찬희 의원. 역술인. 역술인. 지각인.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 하천, 인제, 양구. 오늘 이제 최재성 본부장이랑 예. 우리 김정우 교수랑 저 점심을 같이 했어요. 점심 같이 하면서 최재성 본부장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또 호기롭게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최재성 본부장과 저가 똑같이 그건 일치했어요. 본인은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의 입장으로서 너무 아까운 인재인데 전략적 배치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적 감각이 있으시네.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니 한번 그 얘기 듣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서 그렇고.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무 아니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들의 의견이랑 선생님 의견하고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저는 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싶습니다. 아 당연히 그러셔야죠. 무슨 딴 데를 가기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 가겠다고 나오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 아니, 거기 저 철화양인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데잖아요. 네. 그 철화양인 여기는 아까 사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토양 어려운 데서 잘하는 게 자체가 잘하는 거지. 정치적 지형 자체가 막 0.1%의 가능성이나 있을까? 새누리당 누구예요? 제가 그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누구냐면 한기호 의원인데 사성 이 장군 사람이 출신인가요? 아니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 철화양이는 군부대. 전방 접경 지역이잖아요. 군부대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 있는 군 간부들을 전부 전입을 주민등록을 시켰구나. 그쪽으로 옮기라고 막 날이면 날마다 노래를 불러 국방위원회에서 네. 응?
그래서 지역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떠나잖아 또 끝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유권자로 다 바뀔 것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이 군대표를 무시할 수가 없어. 군대표를. 근데 군대표가 이게 군인표가 우리한테 우호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 군대는. 저는요 선생님 참 의원님들 두 분 얘기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왜요?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면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그게 아니라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우 교수는 눈물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본인 있어요. 장애를 딛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아마 신인 정치인이 될 텐데 그러나 총선의 전체적 승리적 관점에서는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퍼즐은 당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까 최재성 본부장이랑 저는 얘기해요. 뭐냐면 당이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김정우도 승리하고 당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네.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퍼즐의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요동치는 이 전국 속에서 그래서 본인은 그 주장을 계속 하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당에 혹시 모를 전략적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당의 입장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맞겠다. 저는 김 교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만약에 나간다면 수도권 안 나갑니다. 저는 무조건 안동 안동이죠. 나갑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문제는 방금 이제 진성준 의원이 말한 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누리당에서 또 안보 이야기하면서 강원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출마를 결심했을 때 그런 어떤 대책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공략하겠다는. 그래서 아까도 입당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경 지역이라는 용어 그거부터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지뢰밟고 지뢰해서 발도 찍히고 포탄 나눠서 맞고 사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건물도 3층까지밖에 3층 이상이 없었어요. 건물 고도 제한 다 걸리고요. 길 가다 보면 다 뭘 하나 해도 다 군부대 승인을 받고 다 그러거든요. 접경지역이라 해서 거기가 굉장히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접경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헌법 제3조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반헌법적. 네, 그렇죠. 반헌법적. 그리고 접경 지역이 아닌데도 접경 지역으로 부르는 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용어를 무슨 한반도 평화 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지역 개발한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지역은 그동안 70년 가까이 소외받고 외로웠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앙부처 차원의 청을 하나 만들자. 그런 겁니다. 저는 네. 그쪽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관광지라든지 네. 내세울 만한 그 지역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안보 관광.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안보 관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네? 온천이라든지 무슨 유적지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궁해. 그게 예, 거기 가면 이제 태봉국이라고 해서 천원 중요하네. 가거든요. 천원. 예.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애꾸눈이지 않습니까? 눈이 선생님 눈이? 아, 제가 모르셨구나. 제가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궁해 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궁해 도성이 사실 남북에 갈린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동 개발하자 이제. 그거 너무 좋은 예. 거죠. 또 근데 남북이 공동 개발하면 거기가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용어를 쓰면 자체가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지역 그런 식으로 용어를 붙여서 이쪽이 쭉 다 접경 지역이지 뭐. 그러니까 다 거기만 접경 그래, 지역이라고 하면 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게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임꺽정 아시죠? 임꺽정. 웬일이야. 그럼 임꺽정 스토리를 갖고서 만들어내면 맞습니다. 되죠. 예.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개발이 안 됐으면 자연 경관은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1008 약간 년이었어요. 좀 더 자연적인 그런 환경 파괴는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아이템이에요. 예. 청정 지역이고 때가 묻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있고 그러면 그 관광지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면 좋은 돼요. 말씀인데 군부대가 그 개발을 결사 반대한다니까요. 그렇죠. 진성준은 방법은 방금 여러 가지가 들었지. 있어요. 청정지역.
예. 내 지역이라는 서울 가시게? 청정 지역. 아니 그건 굉장한 예, 굉장한 건데 장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군부대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군 단위에서 군청이나 그런 데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군부대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환경부, 국토부 뭐 해서 다 하면 돼요. 다 봐야 돼. 다 하면 되는 게 교수님 네.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도움받을 그러니까 수가 그런 있어요.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청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휴전선이 네, 155마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의 개념보다는 평화의 띠, 네, 평화의 맞습니다. 길. 예, 이래서 예를 들면 지리산 네. 그 백두대간 뭐 그것도 관광 상품화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그 길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화의 순례길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만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고 실제로 자연 경관도 좋고 네. 환경 오염도 덜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제주도 올레길 만들어 가지고 뭐 대박 저건 났잖아요. 군부대가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아, 제가 그걸 그걸 만들어내야지. 당신네가 이제. 지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만들어내야지 이제.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절대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얘기를 먼저 하는지 몰라. 제가 한 가지 이 사례를 나도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이 깔때기로 한번 해볼게요. 깔때기로. 제가 코레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 코레일 전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하나 해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이 강원도 지역이 기찻길이 있고 기차가 있는데 다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찻길만 있고 기차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기찻길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 그 코레일 사장이 그 기찻길과 그 기차들을 살려서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네, 그렇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그대로 해서 이걸 만들면 힘들잖아. 돈 들잖아. 다시 수리하면. 프랑스의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그래픽으로다가 완전히 그 그림으로 시트를 붙여갖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한테 그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렛츠 코레일이라는 슬로건 밑에 V트레인, 협곡 열차, 예. S트레인, 그 이 시사이드 열차, 그리고 그 저기 뭐야 O트레인 해서 순환 열차를 만든 거 이름을. 지금 그게 예약이 안 돼요. 그게 그림을 잘 그려놓고 이 기차는 이게 얼럭달럭 난리 안에 벽난로도 집어넣고 난로도 떼고 김밥도 주고 하는 이런 거야. 근데 네. 이 성수기가 되면 네. 예약이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갔다 그냥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역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코레일 사장이 늘 그 이제 지사님도 오시고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기차역에 이벤트를 만들어 달라. 근데 아무도 못 하더라고 그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이 최고가 뭐냐면 산나물. 그쪽에 산속에 청정 지역에 그런 봄 같은 때 축제를 만들면 그런 군부대랑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와서 뭘 먹게 만들고 사가게 만들고 하룻밤 정도 머물게 만드는 거죠. 예, 머물게 만들어요. 그거 머물게 하는 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내놓을 때 필요할 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전국에 그 자기 집에 방 한 칸씩을 내주는 그런 숙소 체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모텔 짓고 호텔 짓고 하는 것만이 숙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관광지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 관광지는 사실은 작은 것들을 키우면 올레길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그런 거 하여튼 한번. 선거 전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내야겠죠. 이제 바로 그럼, 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대치 지역처럼 보이는데 그걸 평화 지역, 평화 관광지로 네. 바꾸실 생각이 있는 청정지로.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 그 철도 폐선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지역에? 지금 철만은 달리고 싶다. 예, 예. 아시죠? 그게 저희 철원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스톱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또 깔때기로 말씀드리면 이 마포를 가로지르고 있던 경의선이 맞아.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원래는 지상 2층으로 다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지하화했거든요. 네. 그 위의 부지를 공원화했어요. 그래서 마치 센트럴 파크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폐선된 그 구간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1호가 여기 마포 경의선 철길 공원입니다. 이게 최초래, 예, 최초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성공을 시켰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철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네. 이거 협상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자체하고 만약에 거기서 출마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가 지역 주민들하고 하면은 그걸 공원화도 할 수 있고요. 방금 우리 손혜원 관광지. 위원장이 하는 대로 관광지를 만들 수 있으면 완전히 역발상이거든요.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 있어요. 멋있는 거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아 이제 거기는 된다니까요. 마포랑은 다 돼요. 그런데 아이고.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것이 군부대 안에 민통선 안에 있다니까. 군대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데라고요. 제가 군대를 제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관광지를 그 하는 국방위원회에서 좀 잘 좀 해봐 그러니까. 본인 힘을 만들어가지고. 빌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혹시 김종우 의원님이 거기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는 이것이 절대로 안 되고 국방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방장관 멱살을 틀어줘야 그렇지. 될까 말까 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국방위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비인기 상임이라서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야 고도의 전략적 머리를 쓰고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저 한기호가요. 예? 이게 아주 수국 꼴통이에요. 네, 한기원이 어마어마하게. 5.18 잘못된 말을 했죠. 북한에서 5.18 기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색깔 논쟁 벌였고 그 아가씨 그렇죠. 발언도 그분 아니야 혹시? 아가씨도 말하는 그냥 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그 정부를 잘못했다고 항의하는 국민들한테 또 색깔론 빨갱이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임신한 그 육군 여중이가 근무서다가 가로사로 사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기호 의원이 그 죽은 사람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건강 관리 안 하고 왜 그랬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저 이렇게 군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 친구를 외박을 자주 못 내줘 보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그거를- 했던 문제의 발언을 한기호가 아니고 또 딴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송영근 의원이라고. 아 기무사령관 출신. 네, 그 아 사람이 거기가 아가씨 그 했던 사람. 주로 그렇지 아가씨 이렇게 불렀던 사람. 예, 그럼 그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자기 정말 옛날 얘기하면서 교육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뒤쳐져 있는 곳이라고. 그런데 이 철원인가 하여튼 이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그 아이를 왕따시켜서 돈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다. 교육 쪽에는. 이랬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거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까? 지역에서는 아버님은 잘 아시겠네요, 사람들이. 예. 계속 나오셨으니까. 예. 저 한 뭐 40대 이상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김정우 교수가요. 아버지가 5번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꼬맹이 때부터. 근데 뭐 아버지 선거 운동을 이렇게 도왔대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실제로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해주세요. 그때 이제 피켓은 없었고 아버님하고 같이 뭐 유세장 그때는 이제 합동 유세를 합동 유세,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그 합동 유세 입구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가족이 모두 이렇게 인사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긴급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그 김철배 고모님이시잖아요. 예. 김철배 고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서요. 아, 또 시작이다. 그건 못 들었는데. 이유도 질문 하나 그러면 그랬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면서요. 그건 맞습니다.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죠? 진성준? 아닙니다. 제 앞에 계신 분 같습니다. 정청래. 그의 동생이 왜 정성을 표고를 제일 좋아해? 왜요? 아 몰라. 그건 마포 의정활동 사나? 열심히 해봐 일단. 마포 사나? 제 여동생이 자칭 정빠라고 그럽니다. 뭐 정빠가 맞는지 정빠? 모르겠는데. 진짜요? 아, 그래요? 정동영 빠돌이? 취향이 이상하시네. 아 그래서 아까 여기 팟캐스트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 뭐라고 했다면서요. 여동생. 예. 뭐라고? 같이 인증샷? 나오지 말라고? 예? 아 이제 아니라 말빨 쓰니까 조심하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 그 아버님께서 한 득표율이 보니까 10% 12% 이렇게 얻으셨더라고요. 예. 많이 얻지 예, 못하셨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5번이나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으면 뭐 지금같이 뭐 정치 자금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오로지 자기 돈으로 정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었어요? 어머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니께서 화장품 파신다든지 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예. 옛날 정치인들은 고생한 다 야당 고생하죠. 정치인들이요. 이렇게 뭐 화장품 장사하고 보험 뭐 예, 살고 맞습니다. 식당하고 부인들이. 어떤 분들은 개고기집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교수님, 네. 오늘 그 발표하고 나서 네. 그 지역구에서 받은 전화 내용 좀 한 몇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지역구에서 전화 뭐 친구나 고통창들 이런 사람들 연락 없었어요? 뭐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 아버지 때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버지 때하고 거의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도. 아유, 그렇죠.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많이 뛰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네. 정말 지역에서 성공한 거기까지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시고 이렇게 서울로 오셔서 서울대학 가시고 그랬는데 그런 아들이 여길 다시 오겠다고 했을 때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연세로 보면 여러 가지 친구들도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초중고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초중고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초중고 12년을 같이 다닙니다. 학교 좁아가지고요. 조그만 제가 맨날 사람이 안 되는구나. 없으니까. 네. 아까 낮에 김종욱 교수 입당한 기사 링크하면서 그 트윗을 올렸어요. 근데 정말 인상이 남는 그 댓글 멘션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도 알고 김종욱 교수도 아는데 딱 한 줄 멘션이었어요. 호랑이는 고양이를 낳지 않는다. 야, 진짜 멋있는 멘션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입당 했기 때문에 아직 고향 분들이 잘 모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고양 친구들은 얘기하니까 알지. 고양 얘기하는 거야. 아니 친구들은 아시겠지 그래도. 아니 그 친구들한테 고향분들은 인터넷에 잘 안 보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서울 사실은 팟캐스트가 철화 양인 지역에서 선거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안 된 얘기 또 하시네. 오히려 막 종편 이런 데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TV조선, 예? 채널 A 막 이런 데 가리지 말고 나가십시오. 행여 저쪽에서 일부러 물어뜯어도 나가셔서 무조건 김정우란 이름 석자라도 알려야 되고 물어 뜯긴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전 나가야 된다고 아, 봐요. 그래요? 접경 지역이란 말을 평화 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또 그런 청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진성진 의원 있잖아. 네. 아까 둘이 밥 먹으면서 약속한 게 있어. 앞으로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만 물어보고 오면 다 그러시는군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요청을 일단 나한테 해. 사람만 오면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예. 저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예, 여보세요. 안민석 의원 있잖아. 자기는 내리 삼선이랑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네. 지난번 그 19대 국회 초판전에. 예. 근데 딱 그랬어. 3번 당선된 거 표차 다 합치면 몇 표야? 난 19대 한 번 가지고 18,500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예. 많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만나고 하는 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나의 우굴이 돼달라. 처음에 오면 모든 게 낯설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는 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나는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왜 안 그랬어요? 그때 내 징계 중이었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니 상대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 지난번에 그 지금 이제 탈당하시긴 했지만 법률위원장이 새로 오셨는데 막 소개하고 다 끝났어요. 네. 김하중.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가갔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당의 법률위원장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쭉 얘기를 해서 혹시 점심 약속 있어요? 했더니 없대요. 광주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의원식당 가가지고 밥을 사드렸어 점심을. 근데 네, 참 잘해. 그거를 지금까지 두고두고 얘기해. 그때도 계산은 다른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왜 탈당을 하셨어?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통화도 많이 탈당하셨어요? 하고. 네. 했어요. 안철수 신당 네, 갔어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근데 네.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걸 잘해야 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네. 네.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뭐 탈당할 때 되면 탈당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때 더 감동을 주시지 그랬어요. 그렇지. 그 다음 날도 사줄 걸 그랬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가? 당에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나오시는 건가요? 예, 필요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입된 분들이 좀 어떤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비밀입니까? 아직은? 예, 아직 비밀입니다. 같이 만나세요 자주? 내가 갑자기 지금 아니지 오늘 아주 나오셨어요. 독창적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뭔 아이디어인데요? 영입되신 분들 있잖아. 예. 이분들이 다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사람 하나씩 더 잡아와라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제 설득이 잘 안 될 경우는 예.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다.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책원님이 밥을 사준다.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정청래 의원이 보기와 달리 아주 따뜻한 분이다. 한번 인재 영입 돼봐라. 그럼 바로 밥 사줄 거다.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본인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네. 김병관 의장도 그렇고 뭐 다 그럴 텐데 내가 그 과정을 다 겪었다. 근데 그 과정은 이런 거다 하고서 인재 영입위원회 영입위원들로 다 활동하면 어떨까? 근데 나 이제 영입에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아 거기는 노내, 왜? 열외. 왜? 왜냐하면
2로부터 하기로 돼 있어. 근데 영호잖아. 이제 나가버린다 나 이러다. 나 간다 진짜. 홍보위원장으로서 너무 아니지. 역할이 크시잖아. 그게 아니라 1순위보다 나는 높은 게 0순위야. 아니 제가 이 얘기가 왜냐하면요. 저는 예.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에서 무슨 일들이 저는 이제 제가 늘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몇 분들이 같이 우리가 전국의 이 총선을 전국의 유세를 우리가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전략을 갖고. 그거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그런 거 다 합니다. 하기로 했어요. 예. 하긴 할 건데 이제 더 근데 멋지게 그게 해야 아니라 되겠지. 이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저는 공연도 좀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특히나 호남 같은 지역에 표창원 교수도 아주 대놓고 그쪽 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시면 제 얘기 전해주세요. 제가 또 기획력도 좀 있고 추진력도 좀 있으니까 그걸 그분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게 당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신 이건 진짜 굿 아이디어예요. 영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영입위원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는 정말 굿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 고3을 제일 잘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또 진성준 의원도 그때 얘기하셨고 아마 이게 이제 뭐 기획단이 꾸려지고 하면 선대위가 꾸려지고 하면 제대로 일이 되겠죠. 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폭풍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죄송스러운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눈이 안 보이신다고 오른쪽 눈이. 그 설명해 주실 수 좀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머리가 제일 큰가요? 정청래 의원. 아, 정선님? 그런 말씀을.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태아 시절에 머리가 굉장히 컸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술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수술비가 없어서 아버님께서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 이제 산모는 꼭 살려라. 아이는 죽여도 된다. 그 사인을 하시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집게로 이제 이렇게 어머. 머리를 했는데 찢는다는 게 여기가 이제 집게서 눈을 집어서 아이고. 눈을 집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른쪽 눈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날 때부터 그러죠. 학창 시절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안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김 고생하셨겠네요. 교수님도 그렇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머리가 크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저도 잘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도 역시 집게로 잡아서 자연분만을 하는데 저는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빡빡 깎으면 말이죠. 들어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우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어디서 그래요? 났어요? 산부인과에서 어느 동네? 전주에 혹시 어느 동네? 강원도. 강원도 철원.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제 경우는요. 예. 10번째 우리 어머니가 났잖아요. 예. 쑥 났어요, 저를. 푹 그냥 숭푹. 쑥 났는데 저도 예. 머리를 깎으면 여기 열반을 꼬맸어요. 여기. 푹 패가지고. 왜요? 옛날에 그 미 대사관조 진압당하다가 진압당하다가 방패를 지켜가지고 푹 패였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머리를 나는 삭발을 나는 안 해. 파여 있어? 꿰매 갖고? 그럼 이게 열반을 착 찢어져가지고. 그래요? 예. 방패로. 방패 그거지 정경 이거 있잖아 이거. 저 방패 맞아. 방패로? 방패를 찍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셋이 다 아픔이 있구나 그렇게. 그 저는 어디? 여기 이렇게 가로 흉터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 미간에? 미간에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이게 움푹 패이는데 유난히 패이는 게 이게 인상을 많이 써서가 아니고 웍카에 맞아가지고 이게 찢어졌는데 언제 맞은 거야? 이거는 육군교도소에서 아. 육군교도소에서 맞아가지고 이게 찢어졌는데 이걸 꿰맸어요. 꿰매가지고 이게 흉터가 안 남겠느냐 그랬더니 뭐 좀 남을 수도 있겠지 뭐 군의관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남더라고요. 우리 셋이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머리 부분에 심각한 우리 좀 뭐 개라도 부어야 되겠네 이거. 야 그렇구나. 예, 또 우리 안철수 의원이 싫어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또 운동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작가님은 운동권 아니세요? 저는 뭐 그때는 없어. 저 때는 뭐 제가 국악권인데 그때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 문제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가지 않고요. 글로 다 했습니다. 그때 혹시 도끼비 뒤로 꽂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다 글로. 교수님도 운동권은 아니셨죠? 저는 운동권 안 해요. 아니 근데 운동권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을 그렇지 뭐- 않지. 아니 운동권 학생들이 없었으면 대통령 직선제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 유월항쟁.
아니 그러니까 그 저 단재호 신채호 선생도 네.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그랬나? 의원님 지금 뭐 워카에 찍혔고 방패에 찍혀가지고 얘기 나온 얘기예요. 감옥 얘기 나와가지고. 아니 글쎄 나 그런데 억울해요. 맨날 자랑하잖아. 억울하지. 감옥 갔다 온 거. 우리 감옥 못 가가지고 주눅 들어서 아니 지금 하는 감옥 얘기예요. 가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것조차 재밌었어요, 의원님은? 진짜 재밌었어. 그때 우리 이재 이거 할 때 왜냐면 2년 내내 옥중 투쟁위원장 했거든. 진짜 재밌었어. 2년씩이나 장기 집권을 했어요? 아무도 덤비지 못했어. 아. 왜냐면 그 재신임 투표 자체를 내가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어. 인상이 나빠서 무서워했을 거야, 다들. 그리고 나오면서 인수인계했어. 후계자를. 동지가 앞으로 옥중 투쟁위원장. 거의 잡범 수준으로다가 옥중 투쟁위원회를 이끄셨구만.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진짜 감옥에서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요. 자, 오늘 주인공은 김정우 교수니까. 네,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하셨군요. 그 혹시 학교나 그 학교 쪽에서나 네. 제자들은 뭐 어떻게 반대라든가 격려라든가 반응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뭐 제자들한테 이제 메시지가 많이 왔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학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학교에서 또 고시반을 또 맡고 있어요. 행정고시. 예. 예. 행정고시뿐만 뭐 입법고시, 사법고시 다 아, 아니 사법고시 다. 말고 행정고시, 경- 법원고시. 예. 아 행정을 뭐 가르치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응원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죠. 학교한테. 학교로 옮긴 지 지금 채 1년도 안 됐는데 예. 또 다시 또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사실 좀 학생들한테 오늘 그랬습니다. 저 친한 학생들한테 특히 뭐 학과 조교라든지 저 학과장도 있는데 네. 그 친구들한테 네. 사전에 이런 건 상의할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학교에 그 소위 말하는 행정 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좀 상의를 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네. 나 오기 전에 이거 물어봤어요. 첫 번째 뭐요? 접촉이 딱 왔을 때 네. 오퍼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부르시기를. 그 전에 그러면 김 교수도 문 대표가 직접 컨택한 겁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알고? 그렇죠. 정부 아니, 때 같이 계셨어요? 다 그거 아니고 수족들이 다 사전에 딱 이렇게 간을 다 보고. 그렇지. 네? 문 대표님하고 저 윤흥한 경제정당위원회에 제가 지역경제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뵙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간을 딱 다 보고. 첫 뭐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입을 하려고 그런다. 네. 영입되라. 뭐 이렇게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에 기분이 어땠냐.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뭘 뭐 결정 못하겠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그때는. 네. 그 상황에서 나 같으면 아버지 먼저 딱 떠올릴 것 같은데. 그렇지. 딱 그죠? 떠오르겠지. 떠오를 아니 것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아버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하셨고 이런 오빠가 네. 왔을 때 그래.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자문위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당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지. 했는데 선뜻 네. 막상 용기를 오니까 내기는 예, 어려워요. 막상 오니까 아 이거 없긴 한데 어떻게 될지 정청래 최고는 아버님은 그냥 쉽게 가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얼마나 며칠이나 아버님이 고민하셨을까? 그래서 온 걸 말씀드리니까 아버님도 맨 처음에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당신의 고생길이 흔히 보이거든. 너무 와요. 다섯 번 아버님의 그 마음이 떨어지셨는데 아들도 그럴 거거든. 뭔가 이 아들이 날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길로 나가라고는 얘기 쉽게는 못 하시는 거지. 아유, 내가 눈물이 나네. 그 정청래 최고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당신은 자기가 막 저요 막 저 정치 할게요 막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당에서 영입을 하거든. 꼭 좀 해주셔야 진성준은 되겠다. 있잖아. 진짜 그건 잘못된 말이야. 뭐냐면 저요. 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니까. 아니 글쎄 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근데 누가 그걸 알아보고 우리 당에 좀 와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되겠어 이렇게 그거 보고 물어봤잖아요. 셀프 인재 영입이라 그래. 셀프 영입. 근데 교수님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으셨어요? 통보하셨어요? 저는 아버님하고 허락받거나 통보하고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런 사이죠. 그러니까 합의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저 아버님께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렸을 때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 주는 날이 꼭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이제 70년, 80년대 그때도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때도 그 월급
그 용돈을 받는 날은 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외식을 가거나 뭐 아니면 집에서 뭐 고기를 해 먹거나 이러는데 그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한 달 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 가족들이 아버지 멋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그래서 그동안 뭐 그때는 난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서로 이제 오해도 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볼 때는 뭐 가정 내 민주주의, 뭐 재정의 아버지 민주주의나 멋있다. 가정 내 민주주의 야.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의견이 대립 있으면 서로 간에 합의해서 조정해서 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든지 조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그렇게 된 거죠. 며칠 걸렸어요? 근데 이게 며칠이나 걸렸어요. 그 결정.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글쎄 며칠이라는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연배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들 거의 가부장 쪽이고.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교수님 아니, 아버님 만나 뵙고 싶어. 예, 굉장히 멋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들만 셋이잖아요. 저희 그 애기 엄마 집사람하고 5명이 하면서 한 달 동안 불만 있던 걸 얘기하는 가족 회의 네. 회식을 한 번씩 했어요 제가 했는데 저는 서너 번 하고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잘안 돼, 이게. 전화 연락할까? 잘 안 돼. 할까요? 좋은데요. 아버님하고. 선생님 또 아버님하고요? 울겠다. 예. 선생님 울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저 김 교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 김 고모님하고 직접 한번 전화 통화를 예정에 없던 이런 걸 하게 되네요. 자, 김 고모님. 예. 네, 나와 계시죠?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정청래 의원과 친분이 돈독하다고 거짓말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진짜 친분이 그렇게 돈독하십니까? 나는 그 정청래는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정청래를 좋아해요. 정청래가 날 좋아하는 척하면 내가 정청래가 이제 뭐라 할까 그지 어쨌든 정청래를 많이 신경 그럴 텐데 정청래가 너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고모님 아닙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예, 고모님 제가 존경합니다. 여기 지금 네 아드님도 나와 계신데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아드님의 그 입당 회견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이 못 보셨구나. 예. 아드님이 그 입당의 변을 말을 하면서 예.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 약간이 아니고 꺼리꺼리 우는 수준이었어요. 조금 봤고 네네. 뉴스를 본 많은 분들 저 부산 문경 같은 데서까지 전화가 왔고 네. 현직 시장한테 전화가 오고 이제 그래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그 이렇게 또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또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예. 사실 마음을 흐뭇하면서도 얼른 승낙하기 힘들었더랬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내 자식들이 말이죠. 3남매를 뒀는데 부모들한테 애틋한 그런 정을 받지 못했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부모에게도 불효를 하고 내 안사람에게도 남편을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은 자식에게 부모를 못한 것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그랬던 것인데 그 자식이 내가 했던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내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는 참 뭐 서울로 올라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어려운 민주당 깃발을 왜 계속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들고 계셨습니까? 예, 그것은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네. 충청도인데 67년도 6.83 그때 선거법이 연료돼가지고 의장 전입을 하다 쉽게 했어요. 철원으로. 그것은 철원에서 내 군대 생활한 거 인연이 돼가지고 철원에 와서 지금 이제 그 친구 우리 아들 큰 놈을 여기서 낳았으니까 금년에 꼭 49년 됐습니다. 네네. 49년 됐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실 나는 민주화 운동 미랄이 되려고 그랬지 입후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당시 김상현 의장 김상현 의장께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화하는 일원으로 입법을 해라 그래서 내 입법을 했어요. 절대 당선이 안 될 걸로 알면서. 네네. 여기는요. 그 당시 김대중당, 빨갱이당, 전라도당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5번을 했습니다. 하는 거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식들한테는 큰 해비로들 못한 그런 죄를 범했지요. 그랬습니다. 고모님 예. 정청래입니다. 아 그래. 예, 예. 하여튼 지난 28 전당대회 때 강원도 송년회 때 예. 정청래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 필요하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예. 나는 당신 지지 안 했어. 부모님 한 가지 여쭤볼게. 뭐 그 유신 때 유신 때. 막 고초 겪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뭐 고초 겪은 얘기 좀 잠깐 해주실래요? 사실은 이제 고초가 것은 누구는 그 당시 고초 안 겪은 그 민주화 운동할 누가 있는가요? 그러나 어쨌든 가진 형용할 수 없는 압박을 받았다고 표현하고요. 고초가 가서 세밀히 이런 것은 전화로 얘기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뭐 특히 그랬던 6.29를 맞이할 67년도, 87년도, 86년도 그 당시를 내가 회상하면은 박경철 열사의 부장을 우리 집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 방에다가 만들어 놓고 네. 동기들과 함께 이제 참 분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네. 내가 그 연금을 당했어요. 연금 나갈 때 가택 연금 당했죠. 몇 번 당했지만 그때는 우리 집 옆에다가 버스 한 대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닭장차 버스 한 대하고 봉고차 한 대하고 까만 집차가 한 대가 항상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찰관들 단독모자간 경찰관들이 내가 연립주택 2층에서 사는데 연립주택 쭉 에워싸고 있었어요. 네. 그 틈바구니를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는 초중고를 다녔는데 아마 큰 놈은 서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틈바구니를 경찰관 틈바구니를 비비고 등하교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이 집에서 내서 봤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된가요? 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저희 느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자식들이 지금 커가지고 그래도 지금 다른 분들은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철배 위원장 참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위 분들은 저한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커주었어요. 아버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 손혜원입니다. 혹시 저 아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네, 제가 따로 한번 어려운데 저희 당에 오셔서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따로 한번 모시고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아드님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번 선거 때 이제 만일에 원래 이제 지금까지 후보로 나가셨던 지역구에 같이 이제 아드님하고 함께 내려가시겠네요. 지금 저는 철원에 삽니다. 거기 계시군요. 예. 예, 철원에 삽니다. 저는 제가 철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5번 입후보 하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평소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다가 입후보 할 때만 되면 타양놈이라고 충청도 짠는 모듬이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삼남매도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켰고요. 또 타양놈이기 때문에 선거만 끝나면 갈 걸로 이렇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셨군요. 네. 이것을 뜨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두 분이 아드님하고 함께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게 되겠네요.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애비로서 해야지를 하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제 지금까지하고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후보로 나가실 때 하고 이제 아드님 후보를 도우실 때 하고 어떤 기분이실지 참 궁금하네요. 조금 전에 내가 그 동기들한테 전화 받으면서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죠. 사실 내 말을 안 해도요. 네. 그냥 더 이제 걱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자식이라는 게요. 자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실 내가 줄여 쓰면서 하는 얘기가 자식을 무섭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식이 막상 이런 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비로서 걱정이 큽니다.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49살 되는데 만으로 47이죠. 어떻게 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마치 그 강가에 놓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고 주민들에게는 유치원에 자식을 맡겨놓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부모 심정입니다. 네. 고모님, 저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진이요? 진대변인 그전 명대변인.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아까 정청래 최고는 안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 대변인은 날 잘 모르겠지만 네. 나는 진 대변인을 진성준 의원을 무척 좋아해요. 내가 이제 당에 먼저 정청래는 좋아 않지만 네. 진성준이하고 갑자기 말을 네. 바꾸시네. 박용진이하고 네. 또 저기 그 실장이 누구지 지금? 박광원 실장이요? 박광원 실장. 예. 이 세 사람은 말이야. 예.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예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모님. 제가 지금 사람 중에 하나야. 네, 제가 지금 당의 전략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우리 김정우 교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우리 고모님의 지역구였던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김정우 교수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워낙이 그 지역이 험지 중에 험지고 이를테면 사지와 같은 곳이어서 거기에 출마해서는 이게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요. 예. 사실은 나는 나와 같은 전철 받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네. 서울 지역을 안흥몰로가 국비연말 정치 입문했으면 예. 20대에 꼭 들어가야 한다. 네. 들어가야니 그 조건이 첫째 조건은 지역구 전국구 가는 게 있고 최선이 네네. 차선은 수도권이고 네. 차선이 철원이다. 네. 최선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아버지 내가 정치를 안흥몰로가 한다고 그러면 내가 낳고 자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야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무척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네. 고마운데 지금도 우리 당 내가 부탁하는 것은 애비로서 그렇습니다. 네. 애비로서 부탁의 말씀은 당을 위한다고 그러면 내가 수도권에 이번 자리가 많잖아요. 우리 솔직한 얘기가 네네.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도권 강북이라든가 이런 지역 예를 들어 남양주라든가 네. 그렇죠. 거기 다 비어 있으니까. 아, 이거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면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우리 자식놈한테 네. 설득을 해서 그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꼭 지역에서 국회의원 돼야 지역을 위한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나가서도 그럼요. 지 애비 여기가 여기 살고 지가 난 친구니까 네.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로 압니다. 네. 또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커가지고 네.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고모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앞으로 당이
김정우 교수를 수도권이든 어디든 이렇게 발탁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 고모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선택을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요. 오케이, 예. 예.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고모님께 소회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에 탈당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고도 되어 있는데 수십 년간 당을 지켜오셨던 고모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참 마음이 아파요. 네. 나는요, 한 5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당을 지켜보면서요, 당이 깨질 듯 깨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게 오면서 온 것이 우리 당이거든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이런 사태는 정말로 내가 볼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도 우리가 늦어도 이번 총선 전에는 모르지만 총선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이번 권노가 형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나나 가는 그분이나 나보다 오히려 그분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는가. 네. 나는 어제 저녁도 그 양반 잠을 못 이뤘을 거로 알아요. 어제 낮에 탈당성에서 발표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마음이 아파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이 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네. 분명히 나 같은 입장은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집을 지키는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요. 네. 집 나가는 형제도 있고 장사하는 형제도 있고 그래요. 네. 집에서 마당 설고 농사 짓는 집 지키는 형제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난 놈이 집 지키는 거야. 잘난 놈 나가서 활동 놓으시고. 그러나 집을 지키고 있으면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당을 지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 지금 아드님 옆에 나와 계신데 예? 아드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예. 예, 아드님한테 뭐 경례라도 경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럴까요? 네네. 예, 듣고 있어요. 예. 정우야. 예.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온다면 전국에서 내 뉴스를 보고 우리 고모님 우셔. 수고했다. 눈물 많은 남자.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수고했어요. 아, 오늘 또 정청래는 또 울고 있잖아. 이 작가님도 우시는데. 아 저도 이제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저 아드님은 혹시 아버지한테 아버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모실게요. 식사 한번 제가. 오늘 전화 통화 고맙습니다. 우리 선 회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러세요. 네, 제가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고모님 어머님. 정청래도 고맙습니다. 네. 한번 서울 오시면 제가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고마워요. 네. 네. 좋은 한 해 되시고 완짝은 한 해 되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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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는 아버님 전화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말을 잊지 못하셔서 우리 지금 4명이 아니 아들만 안 울고 있고 우리 4명이 울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참. 아버님. 참. 아 뭉클하네요. 예. 휴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지금 다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5번 떨어진 거 또 진짜 이 민주당 깃발 안 되는 깃발 그렇게 꿋꿋하게 잡고 있었던 거 지금 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또 거기 들어왔으니까. 못난 놈이 앉아서 집을 지킨대잖아요. 나 진짜. 나는 그러니까요. 이분은 평생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그 사지를 수십 년간 지켜오셨잖아요. 그런데 호남에서 정치했던 분들이 말이죠. 예? 안방에서 텃밭에서 이를테면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지역에서 정치해왔던 분들이 예? 화났어 진정주도. 정말 야속한 심정이실 겁니다. 잘난 자식들은 집 나가도 못난 자식이 집 지킨다.
저 여기에 우리 고모님의 심정이 다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러시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네. 학교를 다 자식들을 거기 보냈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으셨던 거지. 그게 얼마나 분하셨겠습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저 멋있는 아버지 아버님,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이 너무 좋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아버님이 중간에도 한번 이렇게 목이 메이셨는데 예. 제가 정치를 하기로 한 이상 고향에서 하랍니다 할 때 그냥 그렇지. 아버님이 그 아들의 그 의기에 감동하셔가지고 예? 예. 호랑이가 고양이 낳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당이 결심하면 수용하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 교수 모시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예.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들 눈물바다가 돼서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아. 어디가 됐든 뭐 당에서 꼭 좋은 기여를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고맙습니다. 다 눈물이 나는데 왜 본인은 본인만 안 우는 거야? 왜안 우는 거야? 아까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어서. 입딱 그제? 얘기할 걸 울었거든. 오늘 낮에 많이 울어가지고. 나중에 펑펑 울었어요. 펑펑. 한동안 말을 못 잊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요즘 우리 감동 민주당인 것 같아요. 나